카카오뱅크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공모주 청약을 자제할 것을 가이드로 제시할 정도로 매우 적극적인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1일차 청약이 마감된 카카오뱅크와 하나플러스 2호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의 1일차 경쟁률입니다. 카카오뱅크의 1일차 경쟁률은 비례 경쟁률 기준 75.57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종합 경쟁률 기준으로는 37.79대 1이 됩니다. KB증권에 가장 많은 46만 명의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1일차 결과로는 모두 9주를 받을 수 있고 추첨으로 1주를 받게 됩니다. KB증권보다 주식수가 조금 적은 한국투자증권에 약 45만 명의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1일차 결과로 6주를 받고 추첨 1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엔 약 4만 명의 청약자가 몰려 11주와 추첨 1주를, 현대차증권은 가장 적은 12,749명의 청약자가 몰려 24주에 추첨 1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균등배정 경쟁률은 현대차증권이 가장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고 다음은 하나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의 순서입니다. 비례배정 경쟁률도 균등배정과 동일한 순서입니다. 현대차증권이 38.61대 1로 가장 낮고 하나금융투자가 64.85대 1, KB증권이 77.13대 1, 한국투자증권이 78.86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1일차 결과로는 현대차증권의 압승입니다. 2일 동안 청약이 진행되는 일반 청약자와 달리 우리사주조합은 단 1일 동안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마감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총 1,309만 주의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그중 97.4%가 청약이 완료되었고 2.6%인 34만 6,358주가 청약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바뀐 규정에 의해 실건된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은 5%까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실건된 우리사주 주식은 최초 주식이 배정된 비율대로 추가 배정이 되게 됩니다. KB증권에 가장 많은 18만 6,501주가 배정되고 현대차증권에 가장 적은 13,322주가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카카오뱅크 청약에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는 1,636만 2,500주였지만 우리사주 실건 물량이 반영된다면 전체 주식수는 2.12%가 증가하게 됩니다. 카카오뱅크의 우리사주 실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카카오뱅크에 1인당 평균 배정된 우리사주 주식은 약 5억 원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거의 비슷하고 ST바이오센서보다 조금 많은 금액입니다. 카카오뱅크의 1인당 평균 연봉이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높지만 청약률은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아주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1인당 평균 청약 금액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4억 9,400만 원, 카카오뱅크가 약 4억 9천만 원 수준입니다. ST바이오센서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실건 규모는 많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의미를 두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상장일 유통 물량은 조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상장일 예상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측 결과로 추정되었던 예상 가능 유통 비율은 22.8%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유통 가능 금액은 약 4조 2270억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 일부가 미달되었고 이 물량은 공모주주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배정받은 주식을 1년간 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모주주들은 상장 당일부터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사주 실건은 상장일 유통 물량을 135억 늘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물량은 0.1% 상승한 22.9%가 되고 금액도 소폭 상승한 4조 2,405억 원이 됩니다. 전체 유통 물량 중 공모주주들의 물량만 SKI테크놀로지의 전체 유통 물량보다 13.5%가 많게 된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가격이 평균보다 더 많이 배정되거나 더 적게 배정됨에 따라 유통 물량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도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의 1일차 경쟁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진행된 청약의 1일차 평균 경쟁률은 종합 경쟁률 기준 98.22대 1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종합 경쟁률은 37.79대 1로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청약 규모가 매우 큰 청약이었습니다. 올해 진행된 대형 IPO들만 모아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1일차 청약 계좌 수는 96만 3천 계좌입니다.
SD 바이오센서의 60만 5,500계좌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아이 테크놀로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중복 청약이 제한된 첫 번째 청약입니다. 계좌 수가 줄어든 것은 큰 의미를 두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의 1일차 종합 경쟁률은 SD 바이오센서보다 조금 높고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아이 테크놀로지보단 절반 정도의 수준입니다. 경쟁률은 청약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청약에 모인 청약 증거금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1일차에 모인 청약 증거금은 12조 600만 원입니다. SD 바이오센서보단 월등히 많고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1일차 가장 많은 증거금이 모였던 SK 아이 테크놀로지와 비교하면 54.42% 수준으로 SK 아이 테크놀로지와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나 SK IT에 비하면 조금 낮은 수준의 1일차 성적입니다. 이렇게 조금 저조한 성적에는 BNK 투자증권의 관련 리포트가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당 리포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BNK 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분이 카카오뱅크의 분석 리포트를 공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은 매도 의견을 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과의 관계를 위하여 보유를 뜻하는 홀드를 매도라고 생각해야 할 만큼 투자 의견이 매도인 것은 매우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목표 주가도 공모가 39,000원보다 15,000원이나 낮은 24,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예 카카오뱅크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공모주 청약을 자제할 것을 가이드로 제시할 정도로 매우 적극적인 리포트입니다. 카카오뱅크를 분석한 지난 영상에서 카카오뱅크의 공모가 가치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고 비교 대상이 해외 성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높인 상황을 언급하였습니다. 은행의 주요 수익원인 대출시장 자체의 한계가 있고 카카오뱅크의 대출시장 점유율 성장성은 이미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은행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방법이 아닌 카카오뱅크만의 가능성과 수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상에서 짧게 다뤘지만 해당 리포트에는 매우 많은 자료와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증권신고서가 공개되고 고평가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현재는 고평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전망은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상장의 주가는 가치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목표 주가가 24,000원이라고 해서 상장일 24,00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청약기간에 청약 자제 리포트가 나온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플러스 2호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은 2654명의 청약자가 몰려 균등 배정으로 22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례 배정 경쟁률은 103.74대 1입니다. 카카오뱅크보다 경쟁률이 좀 더 높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가 1,000원이 있습니다. 청약수수료는 SK증권처럼 선불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20주를 청약하실 때는 20주의 청약증거금인 4만원과 수수료 1,000원을 더하여 41,000원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사실 하나플러스 2호 스펙도 손해를 보지 않을 뿐이지 수익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스펙은 합병이 유일한 사업 목적입니다. 현재 가장 각광받는 회사와 합병을 한다면 삼성 스펙 2호처럼 매우 놀라운 수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이 합병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카카오뱅크의 2일차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1일차 경쟁률은 증권사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일차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SD 바이오센서 청약 때 증권사마다 경쟁률이 큰 차이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일차가 되자 현명한 청약자분들이 경쟁률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최종 경쟁률은 큰 차이 없이 마무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조금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이용자가 많은 메이저 증권사입니다. 하나금융투자와 현대차증권은 그에 비하면 이용자가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을 진행하는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KB증권, 현대차증권, 하나투자증권은 지금 개설에서는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대형 증권사로만 구성이 되었던 SD 바이오센서와 카카오뱅크의 상황은 증권사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경쟁률 표기법이 다른 증권사와 다른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은 모두 종합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금융투자는 기본 경쟁률이 비례배정 경쟁률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경쟁률을 반으로 나눠야 다른 증권사와 같은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경쟁률이 비례배정 경쟁률인 걸 모르면 다른 증권사보다 무조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투자증권은 혼돈이 되지 않게 두 가지 경쟁률 모두 표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1일차 경쟁률이 조금 낮지만 진짜 경쟁률은 2일차 11시부터입니다. 지난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아이테크놀로지의 사례를 보면 2일차 청약 1시간 만에 몰린 청약이 1일차 청약보다도 많았습니다. 만약 카카오뱅크의 2일차 11시 청약 경쟁률이 1일차 경쟁률보다 낮다면 카카오뱅크의 최종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당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많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업의 가치는 BNK 투자증권의 리포트도 있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고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단점입니다.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는 우리 사주조합의 실권이 적은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직원들이 1년 뒤에도 39,000원 이상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상장 당일 주가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중요 요소는 유통 물량과 수급입니다. 해당 부분은 큰 장점이 없는 명확한 단점입니다. 최근 대규모 상장의 성적이 다소 낮습니다. 시초가 매수를 통해 이익을 보려고 하는 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공모주주의 물량만으로 SK아이테크놀로지의 유통 물량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 측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의무보유 확약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래도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기반한 카카오뱅크의 밝은 미래에 기대 심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BNK 투자증권의 청약 자재 리포트가 기대 심리를 조금 낮췄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의 1일차 청약 경쟁률 및 청약 참여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아이테크놀로지에 비하면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중복 청약이 금지된 영향과 BNK 투자증권의 청약 자재 리포트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청약이 진행 중인 하나플러스 2호 스펙에 청약금이 몰려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플러스 2호 스펙에 몰린 청약 증거금은 97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970억 원으로는 카카오뱅크 경쟁률을 0.15밖에 올릴 수 없습니다. 2일차 최종 결과는 하나금융투자와 현대차증권이 주식이 조금 적지만 낮은 경쟁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경쟁률 포기법이 비례로 표기되어 타 증권사 대비 높아 보이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증권은 지금 개설에서 청약이 참여가 불가능한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두 증권사에 배정된 주식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청약금이 몰리기 시작하면 빠르게 상승하여 더 안 좋은 경쟁률을 기록할 수도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BNK 투자증권의 청약자재 리포트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장일 손실과 수익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수익이 날 것으로 확신하시는 분들은 흔들림 없이 청약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손실을 볼 때 손해를 보는 금액과 이익을 볼 때 수익을 비교하셔서 수익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리스크를 감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을 사용하여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은 경쟁률과 수익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액 투자자분들이라면 KB증권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것이 더 이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KB증권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시면 5,000원 쿠폰을 주고 기간별 매매 금액을 충족하시면 10만원의 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ETF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기 매우 쉬운 환경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의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과 영상의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